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30회 시험에 합격한 한종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 근데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실무 이론 법규, 그리고 공통적으로 항상 공부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스터디를 앞으로 이제 다니실 때 어떤 거를 좀 어떻게 이 스터디를 활용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는 습관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는 그 답안지가 20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20장을 아무도 안 쓰니까 다 뭐 한 16장, 17장 이렇게 쓰니까 그걸 16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14쪽, 13쪽 이렇게 답안지를 쓰죠. 근데 그게 완전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13쪽, 4쪽 쓰고 다들 합격하니까 뭐 13쪽, 4쪽 쓰지 뭐 했는데 13쪽, 4쪽 쓰고 합격하려면 잘 써야 돼요. 근데 사실 잘 쓰기가 힘들죠. 남들보다 잘 쓰기가 힘들어서 무조건 저는 16쪽 채운다. 이걸로 공부할 때도 항상 썼었어요. 실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14쪽 실무를 썼고요. 이론은 18쪽 썼고 법규는 16쪽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산기나 뭐 공부하실 때 뭐 법전을 보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법전을 보면서 공부를 안 할 버릇을 하면 진짜 끝까지 안 봐요. 근데 법전을 계속 알아도 보고 나올 때마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습관화가 어느 순간 힘들지 않게 돼요. 법전을 보는 것도 힘들지 않게 되고 아까 평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되게 의외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막 자녀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에서 저는 사실 그 논점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으로 다 썼거든요. 방어를 겨우 했죠. 그래서 법전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쨌든 저희도 법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의법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는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실무 이런 법규 다 마찬가지지만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막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불합격할 요소들을 없애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확률을 줄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문제집 받으면 파본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문제를 몇 번부터 먼저 풀지 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5년 차에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4년 차 때 조금 자만을 하긴 했었어요.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실무에서 완전 미끄러졌죠. 그 파봉검사 할 때 1, 2, 3, 4번을 보는데 다 알겠는 거예요. 그냥 오래됐다. 이제 그리고 덮고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이제 종치기 전까지 무슨 문제를 먼저 풀까 했는데 다 아는 거니까 1번부터 풀자 그냥. 그리고 1번을 들어갔는데 작년 1번이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거의 한 70분 가까이를 1번만 풀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한 50분 지나가니까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 문제를 10분 만에 풀고 3번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4번 문제를 3분 만에 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그쪽에서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결국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그 이론 법규는 거의 그냥 울고 있었죠. 시험장에서. 그리고 나와서 바로 독서실 등록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기본이 전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잘하냐 이러면서 기본서를 폈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기본서에. 그러니까 기본부터 탄탄히 안 쌓아 올라왔던 거죠. 실무도 그래서 저는 모든 목차를 다 짰어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4년 차 때 처음부터 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뭐 평가개요 이런 거를 싹 다 새로 다 재정비를 하고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을 어떻게 줄였냐면
파본 검사할 때 문제 선택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432일로 간다. 뭐 하여튼 뭐 계산기 내가 시험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어요. 시험장은 내가 늘 하던 대로만 쭉 가고 시험장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몇몇 논점 빼고는 없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실무 문제를 푸는데 그 4321로 저는 이제 전략을 짠 거죠. 다른 거 선택 안 한다 하고 그 3번의 타당성이 저희가 나왔거든요. 근데 타당성이 저는 좀 어려워서 타당성이 나오면 타당성만 맨 뒤에 풀자. 뭐 딱 그거 하나만 이제 변동을 좀 줬죠. 근데 그렇게 변동을 주는 순간 시간이 항상 그 풀어오던 시간이랑 갑자기 시간 배분이 달라지니까 시간 조절에 조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2번, 4번 풀고 2번 푸는데 시간이 2번이 이제 배점이 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생각해서 문제를 한참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제가 계산했던 시간이 50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40분이잖아요. 10점을 10분 만에 풀고 2번을 이제 30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 근데 40분인데 50분이라고 생각하고 45분에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거 50분이 아니고 40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서는 절대 연습 때 한 번도 안 하던 그 실수나 어떤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게 시험장에서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변동성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실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저는 포스트잇으로 이론도 목차를 다 땄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 따른 목차가 아니라 1장에 뭐가 있고 뭐 감정평가의 기초, 기본서 다들 있으시잖아요. 뭐 부동산의 기초 이런 식으로 3장, 4장, 한 18장까지 쫙 다 하고 그 안에 무슨 단원이 있고 또 그 안에 무슨 두 문자가 있는지를 다 따고 포스트잇에 다 써서 집 벽에 다 붙여놨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그 벽을 한 번씩 봤죠. 내가 머릿속에 이론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을 하실 때 이론이 되게 막막하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겪어서 채점평을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1회부터 29회까지 중간에 채점평이 안 나오던 시기를 빼고 모든 채점평을 구해서 채점평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채점평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 거창한 거를 안 바란다, 교수님들은. 얘가 이 감정평가나 부동산학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단순히 두 문자만 따서 외워가지고 답안지에 바르는 건지를 이제 확실히 구분하고 그런 것들을 채점평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도 저는 그 아까 18쪽을 썼는데 그것도 오버해서 썼죠. 그러니까 한 20점을 거의 목차랑 한 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날렸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꽈락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번, 3번에서 되게 추상적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가치 이론이라던가 뭐 시장가치, 외가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벽에 붙였던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순으로 가치, 왜 우리가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주듯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배점의 한 60% 정도를 먹어서 이론도 뭐 좀 점수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모든 논점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논점을 문학판검 짜서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차라서 5만 대만 공부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다 만들었고 거기 있는 논점을 싹 다 외운 다음에 2차 서브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논점만 적혀 있는 서브였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목만 딱 써놓고 내가 이 제목을 보고 이 내용이 뭔지를 머릿속에 문학판검을 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외워서 문제도 되게 많이 풀었고 뭐
변호사 시험, 뭐 행시, 뭐 사시 뭐 다 구해서 다 풀었고 모든 시중에 있는 문제 싹 다 풀었고 모든 학원에 있는 스터디도 싹 다 풀었습니다. 시리법 모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리법을 공부했었고 이제 스터디를 다들 다니실 건데 스터디 무용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뭐 스터디 강의가 있으니까 스터디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스터디 강의를 가시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쭉 가다가 좀 안 좋게 될 상황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우리가 무슨 뭐 내신 성적 좋으면 뭐 유리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스터디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작전들을 한 주 한 주 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실무에서 1, 2, 3, 4번으로 풀어봐야지, 뭐 4, 3, 1번으로 풀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망치면 그 방법은 내한테 안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짜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시간이 스터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터디 시간은 사실 외워서 쓰고 뭐 이렇게 시험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좀 그 주가 아깝긴 해요. 왜냐면은 스터디에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 이미 아는 거가 나와서 잘 쓴 거잖아요. 그 점수가 좋은 게 또 그닥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배울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놓친 거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냥 앞에 계신 분이 뭐 설명을 다 해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학교법학원 저 5년 동안 뭐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다녀봤지만 학교법학원이 정말 좋았던 거는 그 지금 뒤에 계신 평가사님들이 되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응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많이 했다 해도 뭐 10번까지는 안 되지만 상담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상담할 것도 없어요. 이제 너무 다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제 찾아가서 뭐 또 다른 문제 없냐? 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다른 거 없냐? 이런 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상담을 계속 요청하시고 학교법학원이 지금 딱 적절한 찬스에 오셨는데 이제 더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딱 잡아서 계속 상담을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귀찮죠. 근데 되게 귀찮아하면서 막 두세 시간씩 커피 먹고 막 이랬거든요. 계속 물어보고 카톡 보내고 뭐 내가 쓴 거 이거 어떻냐 카톡 보내고 답장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막 되게 많이 괴롭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를 좀 주도적으로 하시고 뭐 시리법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잘해야 된다 이런 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기본의 범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본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문학판고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 그것도 기본이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매일매일 100점씩 풀어본다. 이것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넘어가는 거는 뭐 쓸데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막 최신 논문도 찾아본다거나 이런 게 응용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매번 좀 노력을 뭐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실무 100점 푸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기본을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목차가 어느 법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와서 어떤 논리로 이 목차들이 짜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절대 좀 등한시하지 마시고 책을 기본서 읽으실 때 주도적으로 그냥 책에 적혀 있는 거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것들을 몸소 체감하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합격의 법학원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지 않을까 기원해 봅니다. 공부를 안 하던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이번에도 공부를 안 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외운 걸로 어떻게
약간 변형시켜서 뭐 써보자. 뭐 외웠으니까. 그 외웠으면 문장이 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썼는데 뭐 번번이 떨어졌고 이번에는 박성호 평가사님 강의 하실 때 항상 모르면 조문 써라. 조문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번 5년차에는 조문부터 다 썼습니다. 내가 이 조문을 활용해서 이 사안을 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더니 생각보다 거의 다 60% 정도 뭐 배점을 먹고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어떤 심정의 변화 뭐 이런 거는 그 모르는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처럼 풀어보자. 그 도구는 조문이다.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에루드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저 하동수 평가사님이 스터디 하실 때 거의 아마 스터디 다니시면 38번 딱 들을 거예요. 매주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맞추려고 다 달려들지 말고 좀 약간 잽을 날리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라. 뭐 너무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거의 매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몸으로 좀 체감을 하시면서 정말 습관이 되도록 이제 그래서 에루드가 나왔을 때 저는 한홍수 평가사님 그 말씀이 이제 머리에 좀 스쳤죠. 그래서 그냥 에루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이거 MPB로 해야 되니까 뭐 인플로 아웃플로 잡고 MPB 그냥 쓴다. 그 안에서 내가 실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큰 플로우를 맞추겠다. 이 이 문제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줄기를 그냥 잡아가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반드시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시중에 없는 논점, 뭐 있지만 아주 구석에 있는 논점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공부해야지 뭐 모르는 것까지 확장시켜야지 이런 거는 오히려 장수생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문제 각 과목마다 두세 개를 남들 다 아는 문제를 더 잘 쓴다는 이번에 되게 좀 문항별 점수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잘 썼다고 생각했던 문제, 하고 내가 못 썼, 이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쓴 문제에서 먹은 배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쓰기 위해서 오버를 해도 막 월등히 더 점수를 먹거나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전 과목을 플로우로 전 문제를 모르는 게 나와도 플로우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1, 2차 올해 같이 합격을 했는데 동차로 하시려면 스터디 1기를 남들보다 한 두세 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기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날짜가 가까워지면 되게 기분도 싱숭생숭하고 저는 이번에 1차를 75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75점으로 합격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거의 다 모의고사 풀면 평균 80점 이상 계속 나왔는데 떨어지면 어쩔까 계속 불안해하면서 2기 스터디를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1기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2기를 뭐 놓든가 뭐 2기 한 4주차까지 뭐 그거는 본인의 이제 그 1차 실력에 따라서 좀 좌우되어 있겠지만 1기를 정말 좀 열심히 남들보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을 때는 좀 확실히 놓고 그다음에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서 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약간 홍보 같긴 한데 한호수 평가사님이랑 박승호 평가사님, 저는 이제 김광삼 평가사님은 제가 스터디 할 때는 팀장님이 아니셔가지고 근데 되게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승호 평가사님이랑 하동수 평가사님은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스터디를 시험처럼 이제 좀 마음가짐을 가지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답안지를 냈을 때 스터디는 사실 실제 시험 문제처럼 그렇게 엄청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문제를 이제 그냥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네 논리가 뭔지,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말 자세히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문학 판검이 교과서처럼 딱 똑같이 쓰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쓰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아주 확실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이 문학 판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스터디에서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실무 100점을 다들 푸시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굳이 나오시는 게 시험장 같이 300점을 시간 내놓고 딱 이제 달려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터디에 다니시는데 또 시험장은 또 스터디랑 또 조금 더 다르죠. 좀 더 긴장되고 좀 더 막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여기서 정말 시험처럼 뭐 보고 쓰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냥 몰라도 써보자. 뭐라도 뭐 어떻게 내가 모르는지,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거를 어떻게 이 모르는 문제에 쓸 수 있는지, 아까 질문하셨던 모르는 문제에 대한 뭐 태도, 뭐 자세 이런 것들도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멘탈이 보통 터지죠, 그냥. 터지고 막 이렇게 저는 정말 그냥 정말 평균적인 학생이었어요. 막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를 할 때 대체 되게 잘한다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5년차 합격한 것처럼 보통 우리 시험 보통 4, 5년 정도 공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도 뭐 특별히 그런 게 없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자. 공부를 안 해도 책상에 앉아 있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공부하지 마시고 독서실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독서실을 떠나는 순간 그 슬럼프는 길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슬럼프에는 그냥 독서실 가서 유튜브 보시고 책상에 앉아서 뭐 유튜브 보시거나 핸드폰 하시거나 뭘 하시더라도 놀 때도 독서실에서 그냥 책상에서 노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것도 하나의 그냥 습관이죠. 독서실에 뭐 잠 올 때는 독서실 안 가고 눈 뜨면 독서실 가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독서실 가는 것도 뭐 할만해요. 그냥 눈 뜨면 가는 거니까 습관처럼.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